이 오일러 앵글하고 그 퍼터니언이라는 애가 있는데 오일러 앵글은 0에서 360도 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좀 몇 개 있어. 뭐냐면 자 손가락 3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오지? 자 손가락 3개를 돌려보면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해봅시다. 어때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아니 시계 반대 원래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거든? 시계 방향으로 돌려봅시다. 그지?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어딜 봐요? 저쪽 보고 있지? 다시 좀 말 편하게 하자. 이거 이렇게 먼저 얘를 먼저 돌리니까 손이 꺾여져서 얘를 가지고 먼저 돌리자. 자 얘를 이렇게 돌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돌려볼게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네? 자 다시 X축을 기준으로 돌리고 Z축을 기준으로 돌리면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 그치? 얘를 90도 돌린 거야. 자,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 인스펙터 창에다가 90 넣는다고 치자. 뭐가 먼저 실행될지는 우리는 모른다고 쳐. 근데 얘는 지금 우리는 X로 먼저 돌리고 Z로 돌렸더니 이 상태로 봐야 되는데 Z를 기준으로 먼저 돌려볼게. Z를 기준으로 돌리고 X를 기준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저쪽 가 있네? 어떻게 됐어? 똑같이 90 돌렸는데 얘는 여기 보고 얘는 어디 봐요? 여기 보네. 회전해서 순서를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해진다는 거야. 우리가 얘를 얘 회전시켰어. 회전을 시키긴 시켰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대로 회전을 시켰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바뀌어 이렇게 이상하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회전에서의 오류가 오일러 앵글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짐벌락이라고 해요. 짐벌락을 한번 찾아보면 회전에서의 오일러 앵글에서 회전에서의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이런 회전 얘는 또 하나 연산을 잠깐 보면 지금 차려 자 거기다 정리하면서 자 얘 방법을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손가락을 3개를 이렇게 쫙 폈잖아. 이렇게 안 하고 3개를 굳이 하라는 게 얘가 되게 재밌어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지. 뭐 편의상 이렇게 놓을게. 자 편의상 이렇게 놨어. 얘네는 항상 직각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오케이? 얘는 항상 이렇게 직각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이렇게 회전했어. 그럼 얘가 돌아갔잖아? 얘네는 그대로 있고 얘만 만약에 꺾어서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에 안 돼. 얘만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돌려놓고 나머지 애들하고 어떻게 우리 벡터의 사칙 연산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지. 더하기 빼기는 배웠어. 또 뭐가 있었죠? 곱하기에서 내적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또 외적이라는 게 들어가요. 오케이? 이 중에서 외적이라는 애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두 벡터를 외적을 취하면 얘네 두 개의 벡터의 직각인 벡터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외적이 하는 일이야. 외적이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럼 어떻게? 얘를 회전시켜 놓으면 얘를 90도 회전시켜 놓으면 얘네들을 외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90도로 맞춰줘야 돼. 외적 연산을 통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켰잖아.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켰잖아. 그럼 나머지 어떻게? 이거에 가서 다 외적 취해가지고 요 직각인 얘네들을 다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 회전을 한번 할 때마다 빨라요, 느려요? 게다가 짐벌락에는 그런 오류도 생겨.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저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취하느냐? 회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회전할 때 이 회전에서의 오류를 어떻게 막고 속도를 어떻게 빨리 할까 해서 사원수 우리 수학 시간에 다루죠. 사원수 뭐 I 뭐 J 이런 애들도 거기서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회전이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그냥 대충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어디에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원수는 이런 거야. 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회전시킨다면, 사원수는 결국에는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건 거야. 그치? 이 상태로 보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싶고, 이렇게 돌리고 싶고, 결국에는 어떤 느낌으로 회전을 할 거냐. 어느 축을 기준으로. 축만 있으면 제대로인 것 같아. 사원수는 어떻게? 촥! 축을 꽂아.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훅 돌려. 그럼 회전한 거야. 이렇게 회전시킨 게 쿼터니언 사원수라고 보면 돼. 정말 명쾌하게 되지. 자, 그때는 얘를 기준으로 회전시키고 또 얘를 또 기준을 바꿔버리면 축에 이걸 기준으로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데가 됐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팍 꽂고 쭉 돌려버리면 회전한 거야. 그리고 얘가 수학적으로 연산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사원수를 보통 요 내부에서 쓰는데, 사원수는 우리가 0에서 360도 하고 뭐 3i 더하기 4j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잖아. 걔가 몇 도인데 그런 거 알아보기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아보게 쓸 때는 오일러 앵글을 쓰고요. 유닛 내부에서는 오일러 앵글을 어떻게 쿼터니언으로 변환해서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쿼터니언을 직접 건드려서 쓰기도 하고. 오케이? 쿼터니언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냐면 얘가 몇 도 도는지 이런 거 알기 힘들어서 사원수를 지금 오일러를 사원수 쿼터니언으로 변환시켜서 흔히 연산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순서가 우리 대표적으로 오일러 앵글이 있지만 또 하나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로테이션이 있는데 얘가 쿼터니언이야. 트랜스폼 로테이션 치면 얘가 쿼터니언이라고. 0에서 360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쿼터니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쿼터니언에다가 곱하기 벡터를 해버리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트랜스폼 디렉션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의 로테이션에다가 뭐 이런 식인 거야. 이 쿼터니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벡터 3에 포워드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환된 형태로 얘네들을 이런 형태로 변환시켜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연산도 나중에 다른 데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회전은 굉장히 다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그 쿼터니언 연산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회전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 레이에 대해서 배웠죠. 레이. 그치? 얘 되게 많이 쓰는데 지난 시간에는 얘 잠깐 언급만 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바닥에다가 파편 튀게 하고 이 정도까지 해봤는데 얘 지금 정리하면서 얘기할 거는 사용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얘가 눈이지? 얘가 쭈르르르 보면 어딘가를 보면 빠바박 시선이 닿는 곳에 부딪혀. 얘를 시선을 레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쵸? 이 시선을 레이를 던지는 동작을 레이에 어떻게 한다고? 캐스트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딪혔어. 부딪힌 곳에 부딪히면 히트가 되지. 레이를 캐스트해서 던져서 부딪힌 거. 이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담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 캐스트, 레이를 던질 건데 던질 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레이 정보, 던질 레이. 그 다음에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담을 정보를 담을 그릇. 이렇게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사용하는 게 이 레이 캐스트라는 애는 어디에 있냐? 피직스라는
물리 엔진 요거에 다 들어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본 거고. 근데 얘한테 보면 이 raycast라는 펑션의 오버로딩을 사용해서 얘가 몇 개의 사용 방법들이 있어. ray하고 내가 만들어놓은 이 ray하고 얘 아웃해서 내보내준다고 그랬지. 참조, 그죠? 레퍼런스 타입을 해서 우리 히트 인포라고 했었고, 이게 펑션의 이름. 이렇게 하면은 던진 레이를 어디가 부딪히면 히트 인포에다가 값을 담아서 우리한테 보내줘요. 근데 여기에서 특정한 녀석만 얘만 피해서 레이를 쏘고 싶고 검출을 해서 옵션을 두고 싶단 말이야. 그걸 마스킹 한다고 하고요. 이 마스킹을 위해서 얘네는 하나 여기다가 거리, 디스턴스를 하나 두고요. 그치? 이 뒤에다가 레이어 마스크 값을 던져주는데 레이어 마스크 값을 던져주는데 이 레이어 마스크에 등록된 애는 어떻게? 요 놈만 검출하는 거야. 얘 빼고 검출하고 싶으면 얘 빼고 다 검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결 무늬를 준다. 이렇게 했고요. 이거 하면서 우리가 비트 연산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얘를 단순하게 우리가 그 애드 레이어에서 레이어 테이블에 있는 0에서 31까지 있는 총 32개. 왜 32개일까? 얘가 비트를 32비트짜리를 쓰고 있어요. 32비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트가 돼요. 오케이? 32비트. 엄밀히 말하면 64비트 쪽에서는 인트를 64개 쓰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내부적으로 인트 32 뭐 이렇게 해서 32개짜리 쓰고 있어요. 어떻게? 비트 010101 이렇게 되어 있는 비트가 어떻게? 32개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레이어 몇 번째 레이어? 뭐 플레이어가 9번이면 9번 비트에다가 불을 촥 켜고 싶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오케이? 마치 전구를 32개를 해놓고 플레이어가 9번이야. 9번 쪽에다 9번에 불을 켜놓은 거야. 오케이? 그럼 플레이어만 내가 깜깜한 밤에 플레이어만 볼 수 있겠지? 그렇게 검출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어떻게? 낫을 붙이면 요 놈만 빼고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플레이어만 쏙 빼고 나머지 불을 다 켜놨다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시프트 연산 왼쪽으로 레프트 시프트에 대해서 배웠고 이를 몇 번? 내가 저기다 지정해놓은 레이어 숫자만 레이어 번호만큼 밀겠다. 1, 0, 0, 0 이렇게 되는 게 이 일을 이렇게 계속 밀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플레이어가 9번이면 9번 밀겠다. 이런 식인 거지. 그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도가 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뭐 깊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더라도 이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머신러닝 과정이니까 저쪽 반에서는 이런 거 못 들을 거야. 어떤 내용이냐면 이 비트를 조금 더 잠깐만 더 얘기하면 논리회로 하도 오래돼서 용어도 생각이 안 난다. 논리회로 0과 회로 얘네 비트 조합하는 거 연산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 논리 연산이라고 하냐? 그래 연산 논리 연산. 자 얘네를 AND 연산 하면요.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구조예요. 어떻게 될까? 이 값이 x1, x2라고 하고 결과는 y라고 할게요. 어떻게 될까? 0, 0, 0, 1 이렇게 되지. 우화는 얘를 우화 연산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화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돼요. 0, 1, 1, 1. 그리고 얘네 말고 NAND라는 애도 있어.
낸드는 뭐예요? 엔드가 아닌 거. 그럼 엔드의 반대로 보면 되겠나? 또 이거 말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논리적 베타 뭐 이런 X 익스크리스 오화라는 게 있어. 얘는 뭐야? 답이 어떻게 나와요? 얘는 어떻게 나올까? 둘 중에 일이 하나인 애만 어떻게 돼요? 같은 애들은 0이고 이거는 1이고 그쵸? 이거 애를 익스크리스 오화라고 아이고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코가 민감하지?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얘네를 우리 인공지능 쪽에서는 머신러닝 쪽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퍼셉트론 이라는 형태로 요거를 얘기를 해요. 어떤 값이 들어가고 어떤 하면은 답이 나오더라. 지금처럼 두 개의 값을 어떻게 조합하면 값이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논리 회로처럼 만들어서 한 게 퍼셉트론이라는 애가 있어. 여기다가 도대체 x1과 x2가 있는데 요 녀석에다가 어떤 값을 하면 값이 띵 하고 나오더라. 저거 뭐 엔드 연산, 오화 연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여기다가 얘는 우리가 뭐 0, 얘도 0 이렇게 줬어. 이 놈들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0이 나와야 돼. 엔드 연산에서 그 다음에 1, 0일 때 엔드 연산으로 뭔가를 곱했더니 어떤 숫자를 특정한 숫자를 곱하면 이거를 다 엔드를 만족하는 1, 0 곱하면 값은 엔드에서는 0이 나와야 되고 그치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값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어떤 숫자라는 거를 우리는 W라고 하고요. 얘를 정식으로 쓰면 weight라고 하는 거야. 얘도 weight가 따로 있고 요 놈하고 weight 곱하고 요 놈하고 weight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얘가 좋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야 이대로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논리 조합을 만들 수 있어. 왜 논리 회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 이렇다면 막 이런 것들 하잖아. 이런 논리들을 우리 조합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들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얘네들을 그래프로 그려보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여기가 0이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쪽은 얘네가 1, 1인 곳에. 그쵸? 얘네들 직선으로 잘라서 구분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탁탁 자르면 다 되더라. 이렇게?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0인 곳이 엔드 연산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를 구분할 거야. 여기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 잘라버리면 1과 0 얘네들로 구분할 수 있네. 그쵸? 5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5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1 여기가 0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르면 잘라지네? 구분이 되잖아. 낸드도 마찬가지야. 1인 곳과 아닌 곳 뭐 이런 식으로 잘 자르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여기가 둘 다 같을 때는 어떻게 0 되고 다를 때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얘를 직선으로 딱 구분하려고 했더니 직선이 안 되네?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구분해?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1, 0 겹치잖아. 그쵸? 바로 이때 직선으로 자르지 못하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바로 직선을 우리는 선형이라고 하고요. 리니어한다고 하지.
그죠? 선형이라고 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럼 얘는 비선형. 비선형이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비선형이 나왔던 거야. 이거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때문에 단순하게 짠짠 해서 이거에서 안 되더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얘네들을 조합하는 형태가 나와요. 단순하게 요거 해서 딱 갔던 거에서 얘에서 하나, 얘에서 하나 이렇게 조합하는 게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슉슉 해서 Y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하나 가지고서 얘네 바로 다이렉트로 Y를 출력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해결 방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 그래서 몇 년간 인공지능은 안 된다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야 이렇게 조합해서 했더니 된다 라는 걸 발견해. 그래서 어떻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왔어요. 층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냥 바로 출력으로 나오게 되지. 근데 이때 어떻게 이 머신러닝 이쪽에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문제 때문에 비선형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리니어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비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층이 더 생기더라. 층이 자꾸 생겨. 층이 자꾸 생기는 걸 우리는 멀티레이어 혹은 층이 깊게 들어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 깊은 학습, 딥 러닝 혹은 뭐라고 해요?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은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머신러닝이 포괄하고 있는 개념은 어떻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몇 년 후에 한 십몇 년 후에 막 이렇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안 된다 해서 관심이 다 떠났어. 논문을 내놔도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해결하고 딱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점점 해결하면서 나타나는데 이름을 딥러닝 이렇게 바꾸니까 새로운 건가 보다 하고서 하는데 관심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지금은 어때요? 이게 점점 밝혀져. 얘네들이 여기에서 각각의 W 웨이트를 여기 각각마다 W들을 찾아내거든요. 딱 해서 여기 가봤더니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 W를 조정을 하면 되겠지? W를 찾아내는 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학습이야. 우리가 이 W를 찾아내는 과정이 학습인데 이 W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가 대충 뭐 0.01 뭐 여기 0.02 뭐 이렇게 놓고 써놨어. 해봤더니 값하고 달라.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을 어떻게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수정을 합니다. 얘를 수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네 각각의 이 레이어에서는 어때요? 각각의 레이어에서는 선형으로 되어 있어. 타고 들어가야 이렇게 됩니다. 얘가 비선형으로 꺾여. 비선형으로 꺾여져. 이 중간 얘네들 때문에 슉 꺾여. 그럼 각각의 여기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형에 이렇게 되어 있을지 이렇게 되어 있을지 이것들을 이 아까 그렸던 요 화면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점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그렇지? 직선을 이렇게 눕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를 바꾸게 될까요? 직선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려면 뭘 바꾸면 될까?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바꾸게 돼요. 바로 이 W라는 애는 직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수식도 이래. y는 wx 더하기 b. 여기서 w는 뭐야? 기울기잖아. 1차 방정식에서. 그쵸? 얘를 찾아내는 과정이 얘가 기울기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걸 미세 조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내면 이런 저런 비선형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돼. 그게 바로 인공지능 학습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얘를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이 기울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바로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이 바로 기울기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시점일 때 미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여기서 미분 얘가 층이 깊어졌어. 미분을 어디까지 할 수가 없어. 너무 점점 무거워지고 연산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또 한 번 못한다.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했었는데 또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를 이 순서대로 구하긴 구하는데 미분을 구할 때 여기서 이거 다 구하고 여기서 또 미분 구하고 또 요거 가지고 또 미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또 여기 와서 얘를 바꾸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것들 다 미분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너무 느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찾아냈어. 어이없이. 어떻게? 거꾸로 하면 이 시점에 결과값이 있어서 이 거꾸로 하면 얘가 여기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내요.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뒤로 역전파, 우리나라는 역전파. 뒤로 이렇게 슉슉슉 하면 연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크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비선형 구조로 가는 요 층, 우리 눈에 얘가 뭘 하는지 안 보이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안 보이지? 요거를 은닉층이라고 해요. 안 보였어서 히든 레이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게 뉴럴 네트워크이잖아. 그쵸? 그럼 뇌 구조를 가져왔다는 거잖아. 이 일에 얘가 여기서 신호를 줘. 신호를 주면 그대로 얘한테 첫 번째는 여기서 신호를 주면 그대로 출력으로 이렇게 갔다면 이게 뇌 구조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이걸 뉴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뇌 구조가 얘가 쫙 신호를 주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활성화가 되는 게 있어. 액티베이션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더란 말이야. 얘가 모든 거에서 내 뉴런들이 다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혜원이를 보면 나의 뉴런이 반짝해. 하지만 우리 은지를 보면 어떻게 요만큼만 반짝해. 이럴 수 있잖아. 관심도가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이 뉴런이 얼마큼 관심이 있을지를 갖고 있는 게 있어. 오케이? 이만큼 관심 있다? 요만큼 관심 있다. 그래서 나는 얘를 활성화시킬 거야. 내 뉴런을 활성화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걔네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고 활성화, 여기 단계, 함수 이런 단계가 여기 안에 감춰져 있어. 내부적으로 이래. 여기서 오는 값들을 여기서 가는 값 이거 다 웨이트랑 다 곱한 것들 이거 더해. 더하고 걔네를 활성화 펑션을 탑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타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미세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W 미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거면 이거 이렇게 바로 자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곡선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요. 곡선 그래프로. 그래야 이 시점에도 0.0에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활성화를 통해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얘가 이렇게 꺾여져 있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S자 곡선 형태로. X자 곡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그모이드라고 얘기해요. S자 곡선 형태를 시그모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여기 이 은닉층 여기 히든 레이어가 잡혀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펴야 된다면 얘를 타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꺾여져 편이. 그래서 비선형을 풀 수 있는 이런 게 생겨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타보고 맞니? 아니래. 그럼 어떻게? 미분 해서 기울기 수정하고 얘 더블 값을 바꾼다는 거야. 이렇게 바꿔보고 맞니? 아니래. 그럼 또 슉슉슉슉슉슉 이거를 어떻게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W가 맞네. 되겠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주면 너 이거야. 이렇게 이제 딱 맞춰주는 거야. 내가 오늘 1시간 공부했더니 어떻게 점수가 10점 나왔어. 2시간 공부했더니 20점 나왔어. 3시간 공부했더니 30점 나왔어. 4시간 공부하면 몇 점? 그렇게 얘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바로 이 W를 가지고 이 선을 만들었어. 이게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얘네를 일일이 다 수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텐서플로우, 구글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만 하면 W는 어떻게 줘야지? 입력은 여기서 입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고 X1, X2 아까 했었던 입력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W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 아까 같은 것처럼 단순하게 01, 10 뭐 이렇게 있지만 얘를 인공지능에서도 저런 식으로 해서 저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오케이? 실제로 우리 PC 같은 경우에도 쟤도 다 보드 기판으로 다 되어 있잖아. 쟤네들이 이런 논리 조합들을 어떻게? 아까 AND OR, NAND, exclusive OR 이 정도로 가지고 얘네들이 다 만들고 있어. 그 비선형을 처리하기 때 하는 게 요구를 하는 게 바로 exclusive OR 연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비선형 때부터 이제 어떻게 중간에 층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분이라는 단어들이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수학 중에 별거 아닌데 미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근데 우리가 할 것도 없다 사실은. 미분에 대한 공식만 거기다 몇 개 넣어주면 지들이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풀 때야 이거 어렵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풀을 필요도 없어 사실. 그냥 넣어주면 지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는 게 텐서플로우나 이런 거 이용하면 미분을 구할 일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내부에서 구해서 다 해줘. 그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 최고의 콘텐츠 아는 사람이 누구지? 준이 한 번만 하고 쉬었다.